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미영 부의원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부정선거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환길 팀으로 참석했던 김미영 부의원 대표가 이준석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하면서 만약에 이준석이 응한다면 확보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부정선거 프로젝트, 단동 프로젝트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그때 얘기했던 7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김미영 부의원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서 오늘 부정선거 1대1 토론을 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김미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신고해도 수사가 없고 범인을 특정해도 고소가 없어서 법정 공방도 어렵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지난번에 7인의 그 부정선거 원흉들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그래서 고소를 해달라. 고소를 하면은 법정에서 그 진위 여부를 가려보자라고 김미영 대표가 윤호중 등을 이름을 거론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호중은 왜 고소를 안 할까요? 양정철은 왜 고소를 안 할까요? 정말 이상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해서 범인의 이름을 공개했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고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1대1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여기서 모든 것을 까겠다. 김명 대표는 게시글에서 이준석 의원과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핵폭탄 개발에 준하는 단동 프로젝트와 7인 지목 사유도 밝히겠다. 단동 프로젝트를 밝히고 7인의 지목 사유를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겠다. 또한 토론 방식도 제시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5초에 한 번씩 말 끊는 토론이 아니라 5분씩 발언 시간이 주어지는 1대1 토론을 하자. 말 끊지 말고 5분 발언하고 상대방 5분 발언하고 그렇게 한다면 최상급 증거를 가져가겠다. 김명 대표는 이번 토론 제안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공개 검증에 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명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지난 2월 27일 펜앤마이크 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정선거 끝장 토론에서 공개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은 펜앤마이크가 주관했으며 전환길 강사, 이영돈 PD, 박지원 변호사, 김명 대표 등이 한 팀을 이뤄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 대표 1대1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VON, Voice of Nation, VON 대표 김미영 대표가 지금 특정해서 범인의 이름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소도 안 하고 또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도 전혀 또 당국에서 하지도 않고 선관위도 아무런 입장을 또 내놓지 않고 그래서 법정 공방도 어렵다. 사실은 자기가 7사람의 이름을 얘기한 이유, 그 원흉들을 얘기한 이유가 이들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고소할 것이라 또 이런 부정선거 사실을 얘기하면 선관위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두 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를 고소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경찰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수사도 안 하고 법정 공방도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준석하고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낱낱이 이 단동 프로젝트, 그러니까 부정선거 프로젝트를 밝히겠다. 그리고 7명을 갖다가 전번에 공개 저격한 그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한 이유도 하나하나 밝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흥미롭죠? 지난번에 그 부정선거 토론에서도 사실은 박지원 변호사가 특히 이제 증거를 많이 갖고 나와서 이준석이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준석의 패고 전환길 팀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환길 팀에서는 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한 데 비해서 이준석은 아니라고 하고 말꼬리만 잡았을 뿐 사실상 부정선거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리고 전환길 팀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한 완벽한 방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환길 팀이 승리했다는 것인데요.
지난번 아무래도 김미영 대표가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쪽은 4명이고 저쪽은 1명이고 또 그리고 이준석이가 중간중간에 자꾸 말을 끊고 하다 보니까 김미영 대표가 충분하게 자신의 지금 어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차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이 핵폭탄 프로젝트와 같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움직인 단동 프로젝트, 부정선거 프로젝트 이거를 이제 차분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7명의 지금 범죄인들 부정선거 원흉들을 밝혔는데 그 사람들이 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범인이고 이걸 하나하나 밝히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흥미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토론이 말이죠. 누적 관객 수 600만 회를 기록했고요. 동시 시청자 수가 32만 명에 달하는 등 대박을 터뜨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제2의 이 부정선거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번에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조금 더 충분한 어떤 그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저번에는 또 토론에서 사회자가 너무 끼어드는 바람에 사회자가 흐름을 탁탁 끊어버렸고 그다음에 또 이준석이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기보다는 지연 말단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이 흐름을 끊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김미영 대표 같은 경우는 특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지원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격이 느긋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의 예봉을 피하면서 할 말을 다 했는데요. 이준석이가 탁탁 끊어버리면 김미영 대표 같은 분은 자신의 어떤 그 얘기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 그러니까 더 많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고 더 많은 사실관계와 더 많은 증거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미영 대표의 이런 어떤 제안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전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이준석이가 이 제안에 응한다면 이준석이는 또 이번에 부정선거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다시 한번 과시할 수 있는 어차피 관종이니까 그런 기회도 될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도 저번에 지금 이 토론을 본 사람뿐만 아니라 저번에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얘기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까지 다 모여든다면 32만 명보다도 더 많은 동시 시청자 수가 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조회수도 누적 조회수도 600만 회 이상 나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미영 대표와 1대1 이준석의 토론이 벌어지면 괜찮겠다.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준석이가 지금 아마 김미영 대표가 1대1로 하자 그러면 또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가 국회의원인데 자기는 한 사람이고 저쪽은 여러 사람이야만 자기가 또 이 우의상이 쓴다, 우의신이 쓴다 이따의 생각을 해가지고 1대1은 또 안 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이준석이가 1대1 토론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놈이야말로 쫌팽이다, 도망가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준석이가 도망을 갈지 어디서 어떻게 토론이 열릴지 하다면 페렌마이크에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2의 토론 해가지고서 이 김미영 대 이준석, 이준석 대 김미영 그런 부정선거 토론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이가 이 토론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지금 과연 김미영 대표는 단동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부정선거 비밀 프로젝트 이것이 어떤 진상이 정말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미영 대표가 뭔가 부풀리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친이 지금 윤호중 등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됐는데 이 사람의 하나하나의 어떤 부정선거 재질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정선거 행적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다니까 여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흡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